예, 이번 주제는 국가 공동체가 왜 헌법을 가지는가, 왜 헌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가 통치의 기본 방식을 설정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은 물론 이때의 헌법은 근대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근대 헌법은 정부, 가버먼트죠. 정부는 이때의 정부는 행정부를 말한 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통칭하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정부에게 권한을 주죠.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고 행정권은 누구에게 있고 사법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와 같은 이제 권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권한 행사를 제약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권한을 다른 기관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그런 권한 행사의 제약을 부여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물론 그와 같은 헌법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를 억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왜 이런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고 하는 또 그러면서 권력 행사의 제한을이라고 하는 그 가업을 이런 과제를 왜 헌법이라고 하는 규범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1948년에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왜 재헌이냐 하면은 단순한 입법부가 아니고 헌법을 제정하는 기구를 구성했던 겁니다. 5월 10일 선거는. 그래서 그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먼저 만약에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그때 모인 대표들이 곧바로 입법부로서 기능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이후에 입법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정부 조직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와 같은 입법을 통해 의회의 법률을 통해서 그런 통치 조직을 짜게 되면은 그 통치 조직은 나중에 입법부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헌법이 그럼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없이 바로 법률에 의해서 어떤 통치 조직이 짜여지고 룰이 설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1948년에 우리의 경우에 대표자들은 모여서 헌법을 먼저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헌의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재헌의회가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해산을 하지 않고 그 헌법에 따라서 새로 입법부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다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헌법에 의해서 재헌의회가 입법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 그냥 법률로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인 거죠. 그 의문을 지금 미국의 로렌스 트라이버 교수가 이 의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는 대로 통치의 정당성의 근거를 이 통치의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통치, governance, 그러니까 지배,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그런 조직체입니다. 누군가는 지배를 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조직체를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지배를 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가 동일합니다. 그걸 이제 지자와 피지자의 동일성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국민이 지배자이면서 동시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와 피지자가 동일한 거죠. 그 이전에 다른 정치 체제에서는 예를 들면 군주국가, 군주국가에서는 군주가 지배자이고 일반 신민이 피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여러 이제 형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민주국가에서의 통치의 방식은 지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통치의 정당성의 근거를 그와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피치자의 동의에서 구하는 거죠. 국민이 함께 합의해서 동의를 해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국가 공동체, 민주국가가 왜 최초의 합의에, 즉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들이 후손을 구속하며 그 변경이 곤란하도록 의도적으로 구성한 최초의 합의에 구속되는 방식으로 그 지배적 정치적 삶을 형성시켜 나가기로 선택하였는가. 이 최초의 합의가 결국은 헌법입니다. 이와 같은 왜 헌법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최초의 합의에 후손들도 함께 구속을 받고 또 그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최고법으로 해서 하위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규범의 위계 질서가 형성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법의 위계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헌법에 의한 통치 방식을 우리가 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헌법의 제정자들은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다수에 의한 독재죠. 다수에 의한 독재를 방지하고 사회 내에 다수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개정이 곤란한 헌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를 창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기본 구조가 의회의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국가 비상시에는 독재 권력을 창설하고자 하는 요구가 또는 유혹이 생겨나게 될 거고요. 또 만약에 개인의 자유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전제정부는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을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공직의 임기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임기를 바꿀 수 있겠죠. 또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다.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거를 만약에 법률로서 그 임기를 정한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헌법을 통해서 어떤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것은 근대 헌법 국가에서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헌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개정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통치의 방식과 헌법에 의한 헌법을 제정해서 통치하는 이런 방식은, 이 사이의 차이점은 헌법은 그 개정이 훨씬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의회의 법률은 다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단순 다수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단순 과반수에 의해서는 개정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나중에 우리 헌법 개정 절차를 배우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결국은 헌법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개정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결국 어렵게 만들므로써 그렇게 한 이유는 다시 풀어보면 결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정치적 사회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유력한 비유를 율리시즈와 사이렌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빌려올 수 있는데요. 율리시즈는 이 선원들을 깨워서 죽음으로 모는 사이렌 요정들의 노래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의 돛대에 자신을 묶게 하였습니다. 율리시즈 선원들은 사이렌 요정들이 노래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밀랍으로 자신의 길을 틀어막은 반면에, 율리시즈는 돛대에 묶인 채 사이렌 요정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 풀어달라고 하는 율리시즈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원들은 그가 처음에 내린 지시에 따라 그를 계속 묶어두고 사이렌 요정들의 노래에 이끌릴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그림을 묘사해 놓은 것인데요. 이처럼 돛대에 묶여서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율리시즈는 자신의 허약함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어떤 순간의 격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한 사회가 자신의 손을 스스로 묶고 소중한 가치들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할지도 모르는 허약함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순간의 격정으로 인해서 자유와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마저도 쉽게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이란 사회가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헌법은 기본 가치들, 즉 정기적인 선거, 권력의 분립,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법 앞의 평등, 이런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들을 열거해 놓고 그 변경이나 일탈을 사회의 그때그때의 다수에 의해서 쉽게 변화되지 않도록 어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의 제정을 통해서 지배와 피지배의 그런 국가 공동체를 구성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